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현역 군인 4명 사망했습니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현역 군인 사망한 사건이 작년 7월 19일 날 최수근 일병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군대에서는요. 순직 사건이 주로 일어나는데 이하람 중사 때 군대한테 사건을 맡겼더니 조작해버리잖아요. 군대라고 하는 특수공간 때문에.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 만든 사람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죠. 이하람 중사건 때문에. 근데 옛날에 뭐 군대에서 자살로 위장해서 사실은 타살이거나 경우가 꽤나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 내 사고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사고 등이 안 나는 거였어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군인들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사단장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랬었어. 그게 기본이었죠. 근데 이놈의 정권이 이렇게 돼버리는. 자, 어제요. 공군 20대 장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주일 새 8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인가 아마 또 탈영병이 또 생기고 막 그랬어요. 예. 일주일 새 4명 사망. 근데 이게 최상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사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훈련병 같은 경우에는 입대한 지 9일 만에. 그러니까 최수근 일병이었다가 네. 돌아가시고 한 계급 더 올라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어제도 그 부결됐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게 당신들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내 자식이요. 건강하게 시험관을 통해서 낳은 아기야.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군대 가서 말도 안 되는 지휘관 때문에 죽음이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뭘 바라느냐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누가 책임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 지금. 근데 지금 이번에 그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 군 내부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짤이 아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인 그 군 지휘관들의 머릿속의 사고방식은 과거 9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모든 병사들의 손에 휴대폰이 다 들려 있습니다. 지금은 못 막아요. 과거에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그 통제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면 모든 병사들의 손에 휴대폰이 쥐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왜곡하자는 어떤 결론을 내는 회의를 했을 때 그 회의 결과가 정상적으로 보안이 지켜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회의를 주관했던 지휘관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맞아. 지금 현재 이거 최수근 그 상병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게 된 거지만 군 내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 지휘관의 잘못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무조건 경찰 이관입니다. 군대 내에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사건 개요만 정리해가지고 바로 이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원 대령이 그걸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찰이 이첩하기 전에 미리 내부에서 그런 회의를 했다. 이거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였잖아요.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12사단 훈련병이 사망했잖아요. 그럼 12사단 사단장도 빼달라고 하려나? 그러니까 이런 사건으로 사단장 해임시키면 누가 사단장 하냐. 그러니까. 딱 그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지휘관은 지휘계통이라는 게 딱 이건데 이제 뭐 얼차려가 사실 가혹행위거든요. 아까 그거 좀 전에 그거. 얼차려라고 하는 게 이제 저걸 보통 기합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넘어서 엎드려 뻗쳐. 네. 뭐 팔굽혀펴기, 선착순 뭐 이런 정도고 예.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나 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가혹행위 심했어요. 폭행도 있었고 창고로 와. 그럼 밤 늦게 창고에 집합해가지고 컴컴한 데서 저쪽에서부터 몽둥이 들고 때리는 고참들이 있었고요. 점호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신박사를 썼는데 캐비넷이 있었어. 옛날 군인들처럼 이렇게 구박사가 아니라. 예. 그럼 거기다가 철모 밑에 깔고 철모 위에 대가리를 받고 몸을 물구나무로 쓰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버리려고 하지. 내가 그래 이런 놈들 있잖아요. 아니 이런 걸 왜 군대에서 만드나.
그게 사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맞아. 근데 그게 지금도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글들이 노출이 됩니다. 지금 이분도 같은 그 훈련도의 어머니인 것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점호 불량으로 6명을 20kg의 책 같은 걸 더 넣게 해서 40kg 만들고 메고 3시간 정도 뺑뺑이, 벌, 얼차려를 줬고 그중에 한 명이 다리인데 근육이 다 파열돼서 시퍼렇게 되고 쓰러져 의무실에 있는데도 기절한 척 하는 줄 알고 이송을 안 함. 그러다 골든타임을 놓친 듯. 아이 개거품 물고 상태 악화돼서 민간병원 이송하고 사망했네요. 소변으로 까만 물이 나왔다고도 하고 같이 있던 우리 아들들도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저 중대장이 여성 지휘관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대장이 드라마를 보고 착각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가 등장하는 드라마를 보면 뭐 군기 교육을 받을 때 이제 그 완전 군장을 메고 그 총기를 들고 이제 정식 자세를 취하고 연병장을 계속 뺑글뺑글 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부대원들의 뭐 응원을 받으면서 마지막 한 바퀴를 막 성공하고 뭐 그래 다음부터 조심하자 하면서 막 우리 전후 화이팅 이런 장면이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환상이고 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군장이라는 건 전투 태세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필요한 장비를 다 넣는 것이고 군기 교육이나 어떤 그 얼차려를 목적으로 장거리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다 베개를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장거리를 달리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짜 육체적으로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장을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이거 총기 빼고 그 등에 짊어지는 거면 2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상적으로 만약에 얼차례 목적으로 하면은 대부분의 병사들은 제대로 생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재밌는 짤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얘가 지병이 있어서 죽은 거야. 우린 책임 없어라고 몰아가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진짜 건강한 애 사회에서 운동하다 온 애도 있을겠지만 진짜 몸이 약한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군대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최소한 인간 이하의 취급은 하지 마라. 그게 군기랑 아무 상관없다. 사기랑 상관없다 이런 건데 뭐 이제 완전 군장이라는 것도요. 실제로 우리 같은 이제 부대에 만약에 전리행군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게 한 20kg. 근데 거기다가 총 넣고 막 포 같은 거 막 그렇죠. 뭐 탄창 메고 뭐 이런 그렇게 되면 한 40kg 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완전 군장 9번 안 시켜요. 완전 군장은 걸어갈 때 쓰는 용도인 거고. 예. 근데 근데 거기다 달리기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걸 메고. 선착순. 네. 거기다가 20kg 그 완전 군장에다가 안에 책을 넣어가지고 40kg를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건 있어. 공수훈련 받을 때요. 광주시 그 당시 군이었는데 매산이라고 있어. 낙하산 훈련 받는 곳. 거기에 연병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 좀 심하게 과장을 하면은 여의도 광장만에 거기를 선착순 뺑뺑이를 돌리는데 군장을 안 맵니다. 그냥 하이바 하이바 끈에다가 그 붕대 감고 반창고 발라서 하는 그 복장으로 뛴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 그 여군 중대장 실제로 보면 성향 굉장히 남성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로망이 좀 센 캐릭터로 보여. 그리고 자기 자격지심이 있다면 그냥 가혹행위 하면서도 쾌감을 느끼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지금 이거 보세요. 페미 이슈로 등갑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은데 이거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게 지금 ROTC 여군 장교로 이렇게 들어가서 중대장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ROTC 특히나 여군이면은 완전 완전 군장을 하지 않아요? 또 그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저걸 안 해봤기 때문에 장교 임관하고 저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다. 그리고 글쎄 여군도 해야 될걸요? 그리고 훈련장에서 훈련소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중대장을 맡을 수가 있느냐 이것부터 문제 제기가 많고. 뭐 여군이라도 중대장은 맡을 수 있죠. 이게 있어. 또 워낙에 아이들이 줄었잖아요. 보통 집에 남자애 1명,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숫자가 줄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50만 대군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직업 군인들을 많이 더 받아들이고 육사도 여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한 지 꽤 됐죠. 그러면 육사 졸업하는 대부분의 수석은 여성들이에요. 예. 훌륭한 자원들인 건 맞아. 문제는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뭐 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닌데 저는 천리행군에 보면서 느낀 게요. 천리행군이 필요할까 싶어요. 왜 천리행군이 필요한 줄 아세요? 특수부대만 해봐도 일반 모병들은 뭐 옛날엔 100km 인공 그랬는데 비행기를 타고 적의 후방으로 가. 예를 들면 함경도 같은데 중국 땅 같은 데로 떨어져. 그래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내가 타격할 적들의 후방으로 걸어와야 되니까 거리가 그게 한 1000km 되는 거예요. 아, 그 특수부대는 행군해야겠네요. 네. 아니 근데 지금은 그런 전쟁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있잖아요. 군인들 모병을 하고 네. 모병제로 바꾸고 군대가 줄여도 드론, 로봇개 이런 애들 지키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남의 자식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꼰대들은 야 군대가 좀 빡세야지. 빡셀 이유가 없다니까요. 얘네들이 지금 가고 지금 보병들이 가고 막 걸어가가지고 100km 행군해가지고 가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수성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대대장이 수성부대 자원들을 엄청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수성부대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 장비가 수억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하나가 다치면 그 수억 원대 장비를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행군을 못하게 했습니다. 예. 근데 상급 부대에는 보고를 해야 되니까 행군 출발할 때 사진 찍고 야 탑승 해가지고 도착지 가가지고 내려서 그 도착하는 장면 찍고 바로 식사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휘관의 철학이 그게 담겨 있다고 봐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저거 당나라 군대네 그러겠죠. 근데 운전하는 운전병들이 행군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최강군인대잖아요. 주한미군들 어떻게 해요? 일과 끝나면 나와요 밖에. 그렇죠. 나와가지고 놀 거 술 먹고 놀아. 그게 군대가 돼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는 일본식인 거예요. 일제 때나 경험한 군대라고. 자, 그건 그렇다 치고 남자들도 군대 얘기 낳고 환장해가지고 어젯밤에 11시 반쯤 심야에 긴급 재난 문자가 옵니다. 북한이 삐라뿌렸다고. 근데 원래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접경 지역, 경기도나 강원도 접경 지역이 아니라 심지어 경기도 남부까지 이게. 저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5월 17일 그 아침에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 근데 왜 그때는 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그때는 왜 비상문자, 재난문자 안 보냈습니까? 미사일 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삐라 뿌리면 이런 재난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선 돌리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삐라 뿌리면 이런 식으로 경기도 전체에다가 이렇게 문자 보내고 강원도 전체에 보내고 이랬습니까? 이 시선 돌리기라는 게 지금 그 일병 탈영한 그 장병이 연천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런 군부대에서 사고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시선 돌리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고, 그 어제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저 삐라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진이 계속 돌았었거든요. 뭐 건전지라던가 아니면은 그 전에 북한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거 더러운 공격을 하겠다, 삐라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막 갑작스럽게 막 놀랄 일도 아니고, 이 문자가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영어입니다. 에어 레이드 프리리미너리 워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습 예비 경보예요. 이거 외국 애들이 받고 사색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근데 이것도 하나 더 있지. 뭐가 있냐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박상학이라고 오랜만에 한번 소환해 볼까요? 북한에 계속 삐라 뿌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맞대응인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싹 지워? 그러니까 앞에는 싹 지우고 마치 북한이 먼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살포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상학은 무슨 돈으로 아직까지도 그런 짓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서 뭐 시선 돌리기일 수도 있고, 아무튼 더럽게 무능해. 진짜 유능한 건 평화 유지하는 겁니다. 평화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안 돼서 그러면 한번 붙어볼까? 하지만 전쟁은 절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자주국방을 더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대방
가난하고 모자란 놈을 계속 자극을 해갖고 안보를 위험에 빠뜨려. 걔네들이 이쪽에서 막 김정은이 모욕하는 대북 전단지 뿌려대니까 열받아가지고 우리도 뿌린다 했더니 그건 싹 지우고 북한이 이상한 전단지 뿌렸으니까 긴급 재난 문자 지랄 위험병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삐라 하나에도 전국에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인데 지금 우리 장병 그러니까 사병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권 남발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 어떤 군인이 나가서 싸우니까 예. 삐라는 무슨 삐라예요. 아유 씨. 그러니까 국방이 총체적으로 망가졌습니다. 윤석열 국군의 날 행사 때 부대 열중시를 못하는 자입니다. 부대 열중시를 누가 안 가르쳐줬을까요? 가르쳐줬는데 까먹은 거예요. 그렇죠. 건성건성. 세상의 모든 건 자기가 다 잘난 체 하지만 상황과 시간과 때에 맞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학습이 안 되는 자예요. 난 놀라운 게 갑자기 무슨 버튼 눌러버릴까 봐. 불안불안해 죽겠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대한민국에 그 버튼이 없다는 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시 안보 이야기였습니다.